그러니까 기관들이 갖고 있는 실제 자기들이 들어가 있는 그 뷰로에 있어서 그 접촉면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CNN이나 BBC나 무슨 뭐 스카이 TV라든지 어떤 것도 봐도 실제로 그 방송국 자체가 어떤 지역에 그 접촉면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민간은 그러한 공적인 기관보다 만남의 접촉면이 훨씬 넓고 조밀합니다. 아주 조밀하고 만남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하려고 그랬던 것이 뭐냐면, 그래서 공공 외교는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년들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고등학생, 중학생부터 시작을 해갖고 대학생 또 청년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재력이 있냐 없냐 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한 가지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돈을 쓰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의도가 있느냐. 근데 보면은 언제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사람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이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 그럼 자기 돈 써서 합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야. 그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어떤 우리가 공공 외교의 접촉면을 만든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외교하고는 다릅니다. 국가 외교는 판을 만들어줘.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고 그런 게 그렇게 돼 있어서 자기 주도성이 약합니다. 근데 공공 외교는 자기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내가 개척한다 이겁니다. 공공 외교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국제사회하고 그 다음에 국가 외교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이제 지니바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는 이제 UN 연계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UN의 중요한 위원회들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Human Rights Council 그 제네바에서 열리는데 저희가 그 어젠다를 만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젠다를 누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젠다를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국제사회하고 연관시키면서 여기서 발표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와서 당신들 이거 하니까 이런 어젠다로 발표해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치 한국의 통일을 누군가 갖다 줄 걸로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레드카펫을 쫙 깔고서 사람들 앉혀놓고 뷔페를 하면서 자, 한국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번, 2번, 3번 하고 끝난 다음에 멋진 음식을 먹으면서 조약에 서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그 우리의 주도성이라는 외교적 주도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교적 주도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외교 영역이 공공 외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외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공공 외교의 속성은 먼저 첫 번째는
공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외교의 공공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그 유럽 역사나 한국 역사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공공성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 옛날에는 권력이 누구한테만 있었어요? 왕한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죠? 수천 년 동안에 그 권력은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유럽 역사를 이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네바 갔을 때 여러분 그 칼빈 그 레포메이션 워 봤잖아요. 그게 생각의 방식이 바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권력이 왕에게만 속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의 방식이 아니라 권력은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속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공공성이잖아요. 그죠? 모두라는 게 그 한자도 이제 그게 영어로는 public. 그러니까 뭐냐면 private, public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정한 영역에 속했다. 그랬을 때는 private이란 말이에요. 근데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속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공공성이 생긴 게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사회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종교개혁으로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200~300년 동안 사람의 개인의 생각과 그 다음에 문화와 제도가 바뀐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게 생겨요. 공화정.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그게 정치의 권력의 공공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외교의 공공성이라는 건 뭘까요? 그 외교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그 국가에 연관된 그 관료들만 하는 거다. 그거는 왕정적 사고예요. 왕정적 사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상당히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제 외교가 트랙 1, 트랙 2, 트랙 3 하면서 공공외교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동전쟁 할 때 파웰이라는 사람이 국무장관 할 때 미국 공공외교가 상당히 부각됐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과 기관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공공외교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공공외교예요. 그래서 외교를 특정한 이렇게 그룹에 정해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공외교가 조금 정의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민간하고 정부가 협업을 하는 외교 방식을 공공외교라고 얘기합니다. 외교가 공공성이 있어. 아까 말했지만 국가 외교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 외교가 타락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사무소가 돼. 해외에 있는 동사무소가 돼. 그건 뭐 아마 외교관 해본 사람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는 외교관 좋은 차 타고 좋은 관저에서 있지만 실제 하는 것은 그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 주민들 행정 처리해